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재미있는 자백을 했어요. 테슬라가 트위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자신들의 자율주행 시스템 FSD 베타 9.2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오토파일럿하고 AI 팀이 정말 열심히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그걸로 끝나잖아. To improve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as fast as possible 이런 말 썼어요.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빨리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갈 수도 있다. 나는 안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긴 제품의 진화 과정을 보게 되면 초기에는 성능의 경쟁이지만 그 다음에는 코스트 경쟁, 비용의 경쟁으로 넘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의 경쟁의 승자는 테슬라가 아니고 중국 차고, 중국이 테슬라를 사버리면요, 중국 업체가 일론 머스크는 안 팔겠다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거예요. 중국의 자본력으로. 예를 들면 중국 그 볼보를 지리자동차가 중국 회사가 인수를 했을 거예요. 제규어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의 시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지켜왔는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쟁에서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이 약화되고 밀리고 있어요. 그럴 때 중국 업체가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전기차도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예선이었어요. 본선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드디어 이제 들어오는 단계가 본선인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BMW라든지 예를 들면 벤츠라는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포르쉐도 만들잖아요. 그건 고급차예요. 그러면 대략 만들고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특히 중저가의 전기차를 통해서 시장 전체를 지배해버리면 샹하이 차가 올해 상반기에 7배가 컸잖아요. 판매 대수가. 그러면 중국 전체의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를 전부 전기차로 바꿔버릴 때 그 시장의 볼륨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볼륨에서 축적된 자본력을 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테슬라가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밀려났습니다. 많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포드, GM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중저가, 중가 시장까지 다 테슬라가 밀려났습니다. 테슬라는 저 위에 고가 브랜드입니다. 고가에 BMW, 벤츠가 들어옵니다. BMW, 벤츠는 또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찌그러집니다. 그럼 자, 볼보처럼 됩니다. 그럼 사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다이내미즘이 있는 거예요, 산업에는. 기술 혁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이노베이터라고 불리는 혁신 기업이 들어와서 시장을 확 뚫어요. 그게 테슬라예요. 그러면 기존의 이제 공룡 기업들, 기존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등에 칼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칼 확 찌르면 악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거죠. 막 이해를 못해요. 이게 칼 맞았는데 이게 뭐지? 테슬라는 뭐냐면 자동차를 이거 한 번도 만들어 본 놈이 없는데 일단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배터리 이거 비싼데 그랬는데 일본에서 산요에서 원통형 배터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 걔네들 입장에 그런 거예요. 걔네들 자동차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소비자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슬라 자동차에 그 각각의 조립된 그 부품들의 사이에 틈이 있어요. 손가락도 들어갔어 처음에는. 이거 불량이야 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어쨌든 처음에 그래서 본선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이놈들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전기차.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거 이해를 하고 대충 수용하는구나. 그럼 이제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금이 그 단계예요. 슬금슬금 들어와요. 테슬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이 딱 붙었거든요. 두 개가 마치 전기차는 자율주행. 그래서 내가 일론 머스크 잔머리의 귀재. 이건 또 일론 빠들이 또 죄송합니다. 잔머리가 그 뭐냐 이게 명예훼손 안 걸리죠. 네. 두 개가 딱 결합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두 개가 항상 붙어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국내도 그러잖아요. 이제 아이오닉 자율주행 기능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능이 일단은 그 허용이 안 돼요. 레벨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기차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율주행만 싹 빼버리면.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건 괴롭죠. 왜냐면 자기들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통해서 정말 고가 브랜드, 아주 하이 퀄리티의 이건 정말 우리밖에 못해라고 했는데 이게 자율주행을 싹 빼버리는 순간 전기차만 되는 거예요. 전기차만 되는 순간에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우리도 해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중국이 일본 그 사과 큐빅이라는 그 택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일본 차를 제끼고 중국의 전기차 회사하고 제휴를 하고 7,200대를 택배차를 들여와요, 전기차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중국 전기차가 드디어 일본은요 정말로 까다로워요. 정말 피곤해요. 같이 무슨 검수를
별걸 다 해요. 뭐 이거 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도 검수하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7,200대를 납품을 해요. 제가 볼 때 중국 업체는 아마 상당히 적자를 내면서도 들어갔을 거예요. 왜? 뚫어야 돼가 일본 시장을 뚫거든요. 일본 시장을 뚫었다는 건 글로벌 엄청난 보증서예요. 유럽, 미국 어디를 가더라도 일본의 택배 회사를 뚫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중국 차가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요, 현대차가 경쟁력을 획득하면서 올라왔던 과정하고 우리가 두 개를 오버랩시켜서 유추해봐도 쉽게 나와요. 포니를 만들었던 회사가 지금은 제네시스를 만들고 미국에서 혼다를 막 능가할 정도로 현대와 기아차 합치면 점유율이 혼다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 업체들 우리가 중국 업체는 정말 싼 것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현 삼성을 위협하고 있는 게 샤오미예요. 핸드폰. 그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내수 시장이 보호되고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너무 큰 건데 지금 그 전기차도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샤오미도 전기차 한다는 한다는 거예요. 예. 샤오미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도 한다는데 우리가 왜 못해? 모르겠어. 우리가 보기에는 건방을 뜬다고 보이지만 애플은 그 자기들의 어떤 애플카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그런 고민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샤오미는 어떻게 예쁘게 잘 만들고 또 기존의 전기차를 어떻게 잘 카피할까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플보다 훨씬 더 고민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뭐 샤오미도 전기차 만들 정도가 되면 뭐 너도 나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지금 몰려 있긴 해요. 일론 머스크. 왜냐하면 미국의 도로교통국인가 거기서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이 되면 거기는 정말 무서워요. 조사 한번 들어가면 보면 지금까지 미국도 보게 되면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테슬라가 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그 하늘색의 트럭에 테슬라 차가 가서 그 컨테이너에 밑을 뚫고 들어가서 직사했거든요, 운전자가. 그때도 미국의 도로교통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차량의 결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테슬라 차의 사고가 여러 번 생겼거든요. 미국에서는 또 뭐냐면 오토라는 말을 못 쓰지 말라고 지금 테슬라에 압박을 하거든요. 오토 파일럿이라는 게 소비자에게 자꾸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주냐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 자동 항법 장치로 놓고 그냥 있거든요. 근데 오토 파일럿이 마치 그런 느낌을 줘요. 가만 놔두고 사람이 자고 있거나 이러면 뭐 마치 차가 알아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간다는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테슬라 빼요? ESS라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네, 아니 그건 제가 ESS하고 그게 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자동차하고 그건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게 본진이고 만약 테슬라가 ESS가 정말 제대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규모라든지 스피드로 가게 되면 아마 세계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테슬라의 전기차. 이게 과연 우리가 예측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거 영상에서 예측하고 이랬던 게 맞았던가라는 건데 최근에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결국 우리가 옳잖아요. 중국의 전기차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건 잘못하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만약에 중국의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또 다른 이 승부가 돼요. 지금 중국이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네. 그럼에도 뚫고 나올까요? 미국은 철저히 한 놈만 팬다예요. 그래서 화웨이만 나는 거지. 그러니까 화웨이를 죽이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오미 이런 애들이 지금 막 미친 듯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 미중 무역 마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작년에 미중 무역 교역액이 30%가 늘었대요. 통계를 보니까. 분명히 위에서는 미친 데 있어요. 그게 과거에 미소 냉전하고 다른 점이에요. 미국과 소련은 서로도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블록을. 그래서 소련은 소련대로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주로 동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 미국은 미국대로 독자적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또는 아시아에 일본이나 한국을 같은 이런 큰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야. 서로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때리면 자국 기업에 데미지가 와요. 미국이. 예. 그래서 그 약점을 중국도 알아요. 교육액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늘었다는 거예요. 30%씩이나.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또 우리가 다음 때 한번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네요.